지금 만약에 매장 또는 여러분이 비매장 형태의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2022년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여러분에게 꼼꼼히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MKYU에 가시면 정부자금 1억 받고 창업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길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은 실제 예창패, 초창패, 청사관, 도약 패키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까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창업 아이템명. 여러분 창업 아이템명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플 마우스, 이건 애플에서 판매하는 마우스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생수를 저희 회사는 안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깊은 물이에요, 얘는. 그럼 깊은 물은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청정한 물일 것 같다 라는 네이밍이지만 사업계획서에서는 확정적인 네이밍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어제 컨설팅 받으신 분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이번에 도전하는 분인데 키워드가 3개예요. 한식, 밀키트, 비건. 그러면 한식, 밀키트, 비건이다. 그러면 한식을 가지고 밀키트를 만드는데 비건으로 하는 거예요. 비건은 조금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단백질인데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콩으로 만든 콩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식, 밀키트, 그리고 비건이라는 이 키워드 가지고 오신 분의 시장이 누구냐? 시장은 누구냐면 바로 MZ가 메인이에요.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이분들이 왜 메인이냐? 이분들은 편의점이나 햄버거나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열심히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면 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비건화하는 이유 중에 1위가 다이어트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 컨설팅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 MZ를 대상으로 비건 한식을 만드는데 밀키트도 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아이템명에 썼어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래요. 반려인구 1,500만에 슬개골 탈구가 많은 나의 반려견들 대상으로 나는 필라테스를 하겠다. 필라테스가 뭐죠? 실제로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슬개골 탈구의 원인이 뭐죠? 대부분 강아지를 마당이 없는 집에서 키워요. 그러다 보니 강아지나 고양이는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행위를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개골, 뒷다리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뒷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앞다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 어떻게 쓰면 돼요? 핵심 기능은 슬개골 탈구가 전체 반려견의 70%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1기, 2기의 경증이 아니라 중증, 3기, 4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개발한 보행 보조기를 통해서 이거를 만약에 착용하면 여기에 좋아진다. 근데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1,500만 명 중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원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핵심 기능은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 좋은 거고요. 주 대상은 원룸에 살고 있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 1인 가구도 해당되고 어디에도 해당돼요?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에도 해당돼요. 그 다음에는 아이템의 차별성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브랜드들 있죠. 그 브랜드 대비 우리가 좋은 점이 뭐예요? 사실 디저트 카페들은
합격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너무 대중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차별성을 잘 피력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 중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요. 어디에다가? 실제로 나의 디저트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마카롱 위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키에 내가 그린 그림으로 쿠키를 갖다가 만들기도 해요.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한식으로 된 이런 간식을 가지고 또 카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걸 그냥 나 점포 창업할래요 라고 하면 안 됐겠지만 어떤 거를 잘 만들었어요? 차별성. 실제 시장에서 파는 거랑은 다른 이 퓨전 한식 간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선 없는 나만의 차별성. 근데 실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대단하게 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분들도 많이 합격했어요. 인큐베이션도 해주고 엑셀러레이팅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목표 시장은요. 제가 MKY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TAM, SAM, SOM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죠? TAM은 전체 시장을 말해요. SAM은 유효 시장을 얘기하고 SOM은 내가 공략하는 이런 수익을 내는 시장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 시장은 만약에 7조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TAM이겠죠. 그리고 SAM은 뭐예요? 이 중에서 슬개골 탈구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SOM은 이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난 하겠다. 전체 시장은 7조. 내가 바라보는 SOM은 얼마예요? 실제 7조 중에 1000억, 7조 중에 예를 들어 500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내가 매장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매장을 내는 거거든요. 국내 목표 시장을 잡을 때 너무 크게 잡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쓸 때 작년에 합격한 분이 있어요. 베이커리 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대표님 저는 3D 프린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베이커리에 이 목업 어떤 샘플을 만들게요 라고 해서 샘플을 너무 정직하게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 떨어집니다. 심사위원들 중에 남성 비율이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저트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남동에 있는 SPC 1층에 가면 패션5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인과 디저트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컨텐츠들을 사진 찍게 하고 그걸 어디에 넣었어요? 여기 이미지에 넣어가지고요. 여기다 샘플을 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진처럼 만들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뽑혔어요. 여기까지 이 네 가지를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한데 한 2페이지 정도 쓰시면 돼요. 칸 늘려서 쓰시고요. 뒤에는 심사위원분들이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래도 뒤보다는 앞에 2장에 힘을 주는 게 가장 큰 성공 전략이고요. 창업 의지는 뭐냐면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몇 년간 준비했습니다. 이런 구구절절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창업 동기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을 왜 준비하게 됐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고 시장성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피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전문성인데 이거는 여러분의 경력을 여기다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성은 동종업계에 어느 정도 있었고 유사업종이 얼마나 있었냐 라는 부분은 쓰시다 안 되면 컨설팅 영역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이건 뭐냐면 국내 시장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하다? 슬개골 탈구예요. 그러면 슬개골 탈구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개수는 몇 개인데 실제 인구는 1,500만 명 중에 70%인 거예요. 동물병원은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필라테스 샵, 애완견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한 대안이 되겠죠. 아이템의 참신성과 독창성,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 3가지 정도 이렇게 피력하시면 돼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단계별 사업 계획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사업 계획서의 스케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 언제 오픈 전부터 역산해서 교육을 받을 거고요.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매장을 계약해서 인테리어하고 오픈할 거고요. 이런 순서 있죠.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 홈페이지라든가 남한테 꼭 맡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업체를 섭외하셔서 업체 스케줄을 받은 다음에 내 전체 사업 스케줄에 녹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원 소유 및 자금 조달 계획.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체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여러분 세팅할 수 있고요. 대응 자금 50%,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 50%예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에 개정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원금의 기준은 국고 보조금은 매장의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홍보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단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는 제외됩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협약기간 내의 신사업 아이디어 등의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하며 인건비, 단순 소모성 경비, 출장비, 교육비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인건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용하는 피고용인들의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계 지원 사업이에요. 6천만 원 가지고 비용이 약간 모자랄 수 있죠. 정책 자금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업 초기 운영자금, 직접 대출 연계 지원으로 해서 실제로 경영 체험 교육을 모두 완료한 이 수험생에 한해서 개인 신용평가를 합니다. 기승전 예비 창업자의 신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최대 얼마까지? 1억까지 2.9%로 사실 대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금도 필요할 때 6천만 원으로 가게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하려 그러면 뭐 여러분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자동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홍보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용들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런 연계 자금을 여러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장 또는 여러분이 비매장 형태의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2022년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다 여러분 대표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MN컨설팅 연구소에 카카오톡 채널 또는 02-379-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